이번 그래서 저 발표 제목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다매체 기반의 재난 정보 전달 기술 및 표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그 정우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그 정우석 센터장님은 현재 애트리 그 재난안전진흥융합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그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정우석 센터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트리의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난을 대응할 때 국민들이 스스로 빠르게 대피하고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관련된 기술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난정보 전달 기술을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한 동영상을 왜 재난정보 전달에 필요한지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신 다음에 관련된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검수강산이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나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태풍이나 홍수, 지진, 대형 화재 등 다양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시설물들 간의 복합화로 인해서 현재 약 10년간 발생한 재난 피해가 10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관점에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정보 전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빠르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대부분이 이제 받아보셨을 것 같은 재난 문자 서비스, 흔히들 CBS라고 그러죠. 그런 CBS 문자 서비스가 있을 거고, TV를 보시다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배너 형태로 어디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환자는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난 정보 전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난 정보 전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예경보 기술과, 그리고 재난을 관리하는 사람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상황 전파 기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재난 정보 전달 기술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얼마나 빨리 재난 정보를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러한 속보성 관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난 CBS는 요즘엔 좀 관심이 많아지셨지만 예전에는 CBS 문자 날라오게 되면 스팸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의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 예경보를 전달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보낼 거냐, 그 지역적으로 광역성이나 지역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경보 전달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관점을 봤었을 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의 1991년과 1998년도에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경보 시설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경보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이랬었을 때는 대략 한 13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었고요. 그 사이에 방글라데시의 예경보 관련된 기술과 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태풍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약 99%의 피해를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한 14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P파가 발생하고 이후에 S파가 와서 본격적인 피해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느냐, 그런 시간적인 관점에 봤었을 때 S파가 도착하기 2초와 10초 전을 비교를 해보면 10초 전의 경우 약 90%, 2초 전에는 25%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는 걸 판단을 해보면 얼마나 빠르게 이것들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선진국에서는 각각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들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아이파우저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파우저 시스템은 연립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 주정부가 되겠죠. 주정부들이 동시에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특정한 매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아이파우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토콜로서 현재 KB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 경보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프로토콜은 오아시스 쪽에서 표준화가 진행되다가 현재는 RTUT에서 관련된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진하고 태풍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경우에는 지상 인프라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J-알러 시스템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앞서 아이파즈와 동일하게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보가 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전파할 수 있는 에러레스 시스템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앞서는 주로 이제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 예경보 관점에서 얘기가 됐다면, 유럽에는 코리스트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 관리 기관 그리고 현장 대응 요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상황 전파와 예경보가 서로 연계된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내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 재난 문자 방송 시스템, 그 다음에 재난 문자 방송 시스템,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 현재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재난 정보 전달 기술은 전 세계 탑5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구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앞서 보셨던 아이파우스나 에러얼럿과 같은 시스템들이 각각의 매체들, 재난 정보를 전달한 시스템들이 다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현재 국내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재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재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캡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기술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예경보 쪽을 살펴보면 주로 음성이나 문자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고, CBS 같은 경우는 90자 정도밖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정보 전달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빠르게 대피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준적인 한계들이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현재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전파의 경우에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ICT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전파는 현재 전화나 팩스로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상특보가 나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발령기관에서는 팩스로 정보,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방송사에 전파를 했는데 방송사에는 그 팩스를 받지 못해서 실제로는 재난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PSLTE망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PSLTE망을 가지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순하게 팩스나 전화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해서 현장에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상황에 맞게끔 작전 지시를 내려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전파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 그리고 다양한 정보용,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창 올림픽 때 굉장히 날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383 근처 지역이었고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CBS 문자들이 날라왔는데 이머전시라고 날라오고 뒤에 다 한국이 왔습니다. 국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한꺼번에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전쟁이 난 줄 알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국어까지 포함한 어떤 재난 정보 전달 기술을 현재 에트리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플랫폼 이름이 바로 저희들이 다매체 기반의 멀티미디어 재난 정보 전달 플랫폼이고요. 기본적으로 캡을 이용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서로 연결을 하고 원클릭에 의해서 정보들이 동시에 전파될 수 있는 원클릭 재난 예경보호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SLT를 통해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 전파 시스템, 그리고 두 개가 서로 통합 운영해서 유럽의 코리스타 같은 시스템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경보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면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별로 제조사별로 각각의 전용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캡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원클릭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캡에다 매체별로 별도의 캡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캡 안에 보내고자 하는 매체의 정보를 동시에 담아서 수신다 쪽에서 그걸 디코딩해서 관련된 정보를 방송이나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캡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한 예경보 플랫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코리아는 이제 미세먼지가 되겠죠. 기상청의 지진경보 시스템,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NDMS, 그리고 재난안전 공유 플랫폼, 이러한 것들 외부 시스템들과 연계를 해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를 수신을 해야 됩니다. 수신되는 정보를 통보문이라고요. 그런 통보문들은 외부 연계 시스템들을 통해서 재난별로 각각 수신을 해서 그 통보문으로부터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전달에 대한 표준 문안들이 있고 거기에 멀티미디어들은 어떠한 것들을 실을 건지 판단을 해서 자동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컨텐츠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생성된 컨텐츠는 바로 발령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생겨서 생성된 컨텐츠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자의 검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어떤 매체로 보낼 건지, 어떤 지역으로 보낼 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정보가 입력이 돼서 전송하기 위한 요청을 하게 되면 생성됐던 컨텐츠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가지고 캡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최종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발령 명령을 내리게 되면 관련된 수신처나 관련 매체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매체들을 다 통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기존 매체가 워낙 다양하고 다른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앞쪽에 그러한 캡 프로토콜을 처리하고 뒷단에 있는 매체들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들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경보 시스템들인데요. 이 시스템들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체들이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가 도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관련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 설치했던 그러한 예경보 시스템들을 다른 업체들이 와서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환경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이트웨이를 함께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5G CB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자의 문자 전달 길이에 한계점이 있어서 5G로 가면서 전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자에서 180자로 확장하는 표준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180자 문자와 멀티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현재 5G 망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SA망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용망에서는 시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 KT의 시험망을 통해서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H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캡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방송사 게이트웨이가 그걸 디코딩하여 방송사에 있는 관련된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사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과 방송사하고 연계를 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UHD나 현재 UHD 관련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를 해서 현재 제주도 TP를 통해 가지고 관련 UHD 방송을 송출하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4번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아이콘이라든가 문자 표출하는 방식들이 현재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유저한테 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정보 전달하는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캡에 대한 표준은 했지만 향후 아이콘의 표준화라든가 정보의 표출 방법의 표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경보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제조사별, 지역별로 서로 전용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통합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전지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저희들이 게이트웨이를 만들었고요. 기존에는 단방향 통신만 가능했는데 이 통합 게이트를 넣으면서 정보가 단말까지는 아니지만 지자체 예경보 서버까지 전달이 됐다는 걸 확인해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금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형태로 전체적인 통신 채널 형태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황전파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전파 플랫폼에 앞서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난을 관리하는 관리자, 현장 요원들 간에는 PC 기반으로 현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집에서 발령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발령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사무실이겠죠. 사무실로 가서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대한 발령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도 기능적으로는 개발을 했으나 지금 이제 보안 이슈가 있어서 적용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화나 팩스로 하던 문제점들을 PSLTE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앱이나 그다음에 CBS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전파를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기존의 대비 PSLTE 기술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거,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시스템, 그러니까 주로 상황전파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NDMS를 통해서 정보를 수신하게 되겠고요. 그 정보는 상황전파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경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자가, 관리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NDMS로부터 그 상황이 발생했다는 통보문을 받게 되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재난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파라고 공유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해당 재난을 관리하는 관리자 목록이 있고요. 그 목록에 맞춰서 PSLT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CBS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BS 문자로 상황 전파를 하고 앱을 통해서 그 CBS를 받은 관리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뭐고 임무가 뭔지를 수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신된 정보들은 현장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관제실이겠죠. 상황 관제실에서 현장에 관련된 요원들이 출동을 했는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제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그룹 형태로 묶어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에서도 어떤 그룹을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경찰들 간의 어떤 그룹 통신이 필요할 거고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들 간의 그룹 통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사용자 편의를 강조한 기술들도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실하고 현장 요원들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이 오픈 API를 통해서 유관 기관들한테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지자체 예경고 같은 경우에 5G CBS의 경우에는 일산이나 태백에서 현재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UHD 방송은 제주도에서 현장 시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시험이 2차례에 걸쳐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재 청주와 아산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전파의 경우에는 현재 대전에 있는 상황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 달부터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상황 전파 시스템과 예경보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거나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서울에 예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대구에 상황 전파 시스템이 설치해서 2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상호 통합 연동되어서 현장 정보가 예경보를 통해서 발령되는 것까지 시험 완료를 하였습니다. 캡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캡을 가지고 캡에 있는 각각의 필드들, 특히 가장 어려운 것들은 그 지역 코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 코드를 쓰느냐 아니면 행정동 코드를 쓰느냐, 그리고 그걸 버전을 몇 번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오류가 많았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코드, 지역 코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개별 코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정의를 했고, 미디어들이 탑재되는 순서들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해서 현재는 동시에 그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캡 KP라고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 그런 표준들도 현재 전체에 대한 캡도 정의를 하고 있고, 각각 매체별로 담아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캡에 대한 정의도 각각 지역 매체,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 방송망,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현재 인터넷 포털은 저희들이 개발하기에는 그 포털사에서 캡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픈 API 형태로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표준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4건의 표준이 제정이 되었거나 기고서가 채택돼서 지금은 여기는 5건인가요? 5건이 채택된 거로 있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기에 7건인가 8건 정도 더 채택이 된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14건을 다 채택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 방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파우저와 같은 한국형 K파우저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우저와 같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아이파우저에는 주로 방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문자 형태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멀티미디어 형태로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CBS의 경우에는 대역폭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연구를 수행할 때 링크로 보내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과제 중간에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고안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사전에 상용화가 되면서 약간은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상황 전파하고 재난 정보 전달의 예경보 플랫폼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사각지대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유관기관들이 다 통합을 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과제 내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었지만 KB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연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다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애트리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현재 정부가 협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